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 박은정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전염성 질병의 예방 및 통제 관련 정책 일관성 강화를 위한 WHO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헝가리는 과세 적용이 비전염성 질병 통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2011년 헝가리는 공중보건제품세를 도입하였으며 8가지 식품군, 즉 가당 코코아 분말, 에너지 드링크, 조미료, 과일잼, 향 첨가 맥주, 알코올 음료, 짠 스낵, 청량 음료, 시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입 4년 후 과세 대상 제품의 소비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감소가 유지되고 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의 경우 저체중 또는 정상 체중인 성인보다 그들의 소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보다 나은 영양 장려를 위해 식품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사례로 인해 다른 국가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소아알레르기학회는 달걀 알레르기 예방에 관한 제언의 취지와 의도를 환자와 일반 가정 대상으로 해설문을 발표했습니다. 달걀 알레르기 예방에 관한 제언은 6월에 국립성육의료연구센터를 중심으로 한 연구그룹이 발표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 관계자 대상으로 제시한 것인데요. 달걀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유식으로 달걀 섭취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조기에 미량 섭취를 개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나 어디까지나 지도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한 제언입니다. 또한 이 제언은 달걀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리스크가 높은 생후 6개월 미만인 아토피성 피부염인 유아로 모든 유아에게 조기 섭취를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자의 알레르기를 완전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도 효과는 없는데요. 알아차리지 못한 가벼운 증상을 못 보고 지나쳐 중증화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홍콩 중문대학 의과대학원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 장질환 발병률이 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환자들이 설사로 입원을 했다가 고열과 구토 증상을 보여 검사를 하면 장 부위 곳곳에서 궤양이 발견됐다는 것인데요. 연구팀은 염증성 장질환의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잠정적으로 홍콩의 서양식 식습관, 생활 환경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경우 아이스크림, 땅콩버터 등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적게 섭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은 위염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의사와 환자들이 위염과 혼동하기 쉬워 치료가 지연되기도 하는데요. 만일 위염이 한 달이 넘도록 좋아지지 않고 체중 감소 현상, 극도의 피로 등 증상이 나타난다면 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북유럽의 일일 칼슘 섭취량이 가장 많지만 그마저도 뼈 건강을 위한 섭취 권고치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골다공증지에 게재됐습니다. 일반 성인들의 일일 평균 칼슘 섭취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로 하루에 1233mg이었으며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일부 북유럽 국가만 국가 칼슘 섭취량이 하루에 1000mg을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럽식품안전청의 권고치인 일일 1200mg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대체적으로 북미 및 대부분의 유럽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은 뼈 건강을 위해 섭취해야 하는 칼슘 양보다 더 적게 섭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골절 또는 골다공증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